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 장마감 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132,5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제가 금요일에 시간에서 좋은 이제 시각처 신청 뉴스가 나와서 그때 이제 영상을 좀 올리면서 세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0시 기준으로 시가 대비 상승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프로그램 매매가 매수로 된다면 상승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가 대비 하락은 시가 대비 상승은 하지만 프로그램이 매도라고 하면 장 마감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 세 번째, 시가 대비 하락으로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매도라고 하면 그때는 좀 쉽지 않다. 이 세 가지의 경우 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뉴스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고 과거에 그 임상 효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사전에 공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처의 이런 뉴스도 사실은 이미 나왔던 뉴스고 중복된 뉴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분목허가 신청하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공급이 되려면은 승인이 나고 나서 한 달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좀 투여할 수 있는 시점은 7월 정도다라는 내용도 한번 같이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에 지금 딱 도달을 했어요. 시가 대비 전일 종가 대비 한 틱 아래로 빠진 거지만 결국에는 이 9시 시작과 동시에 바로 밀리면서 한 10시 정도 되겠죠. 10시에서 쭉 밀렸고 프로그램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보게 되시면은 종목별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매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86억 정도 수 매도했죠. 그래서 외국인과 프로그램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시가 대비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투자 심리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궁금한 건 예측은 했고 예측 경우의 수 세 번째로 맞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주가가 오르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아니면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전반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은요, 뒷북이다. 백신이 뒷북이다. 그리고 2분기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1분기는 예상보다 더 아래다. 그래서 보통 목표 주가가 다 17만 원 정도더라고요. 요게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 생각, 물론 이건 당연히 애널리스트가 냉정하게 말하면 애널리스트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애널리스트들도 명쾌하게 디테일하게 좀 회사를 보고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제 생각과 좀 비교해 보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백신은 늦지 않았다. 왜냐면요, 엔데믹은 풍토병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맞아야 돼요. 자, 맞아야 되면은 안정적인 백신으로 맞아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을 맞든 6개월에 2번을 1년에 2번을 맞든 어쨌든 맞아야 되고요. 그 맞으려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서 만드는 mRNA 백신, 신규소 백신이 그리고 공개도 안 하고 20년, 30년 후에 공개한다는 그 백신을 과연 맞을 수 있을까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드는 백신이나 노바백스 백신은 계속 맞을 수 있겠죠. 기존에 비형 간염 이런 그런 백신에서도 이미 접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연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실적에 GBP510의 어떤 그 백신 출하를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결국에 그 바사가 그 하고 있는 그 기타 지금 스프레이 그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mRNA 쪽 신기술 쪽 투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는 제가 당장 지금 목표 주가를
사실은 제가 감히 세팅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현재 상황에서 어떤 뭐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할 만한 수준의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17에서 20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여기 요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 그냥 단순한 뉴스가 없어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셀트리온을 봐도 그렇고요. 뭐 기본적으로 원래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해주면서 그 뉴스들 그리고 투자 심리들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에 실적이 나오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실적이 나오는 회사잖아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도 좀 비슷하게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차트 관점에서는 일단 다시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또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일본 기준 볼리지밴드 하단을 뚫을 수 있습니다. 내일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간단합니다. 내일 만약에 다시 이만큼 반등을 주면은 뭐 다시 상승에 모멘텀을 갖지만 그게 아니고 내일 만약에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그게 소액이든 뭐든 어쨌든 빠진다라고 하면 다시 일본 기준 하단을 뚫고 이렇게 날아오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내일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먼저 공매도 먼저 보면 공매도 많이 나왔죠. 공매도는 뭐 당연히 기존에 나왔던 중복 뉴스로 시간의 단일가를 띄워버리니까 그 단일가 띄운 거를 뭐 판 사람도 있겠고, 그것 때문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기 위해서 공매도가 더 많이 나왔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일단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매매 동향도 보게 되면은 사실 오늘 연기금이 다시 팔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일 다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JP모건이 계속 던져요. 근데 지금 JP모건 물량을 좀 보도록 할게요. JP모건이 결국에 얼마만큼의 물량이 남았느냐, 사실은 그게 좀 중요해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2020년 정도에 2021년 3월 1월이었나요? 1월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 1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 33만 좌직 순매수 중입니다. 네. 여전히 JP모건이 나올 물량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이 외에도 사실은 이 던지는 기업들이 많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아마 그 중에서는 사실은 아마 한 20일 JP모건이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물론 메릴린치나 모건 스탠리도 많이 던졌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특정 증권사들이 지속적으로 던지는 이 물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견뎌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뭐 메릴린치는 누적 순매수 매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갖고 있었던 물량들, 그런 물량들이 어디 증권사를 통해서 나온지도 모르고 사실은 CFD 계좌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하루같이 매일매일 나오는 이 JP모건의 물량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올지 사실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대처 잔고는 계속 줄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처 잔고도 계속 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공매도 잔고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 나와요. 22년은 상저하고다. 그래서 뭐 목표 대비 32%, 18만 원 잡은 뉴스 하나금투가 하나 있고요. 17만 원짜리도 있고 뭐 대부분 다 18만 원, 7만 원대 목표 주가를 잡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격대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IR 자료가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이 IR 자료가 괜찮은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1분기 경영실적 IR제로 나왔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임상 결과 발표했고,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엔데믹 대응, 그 다음에 이런 기술 플랫폼 확보랑 포트폴리오 확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실적은 의미가 없고요. 뭐 영업이익 줄었다. 네, QA 스팟 이슈로 매출액이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나 전년 대비 다 줄었다. YOY, QOQ 다 줄었다. 근데 이제 뭐 현금도 좀 줄었고,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도 영업이익률도 반토막이 났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팩트고요. 네, 이런 의미는 크게 의미 없고, 임상 결과도 뭐 이미 나왔던 내용들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안정성 크게 의미 없고, 저는 제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이 부분보다는 바로 여기 마지막이죠. 후속 계획은 상반기 내 국내 승인 목표는 똑같고요. 하반기네요. 유럽이나 WHO 영국 승인은 하반기네요. 사실은 그러면은 하반기에 승인을 목표로 잡으면은 내년이나 좀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러면 조금 쉽지는 않죠. 일단은 GBP10이 조금 더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밖에 없나요? 제가 지금 보는 자료라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자료인 것 같습니다. 뭐 이미 현재 다 시장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것 이외에는 사실은 큰 내용이 없는 거 보면 이 회사도 작년에 아마 얘기했던 내용에서 더 큰 진전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뭐 물론 이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회사다,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막말로 제가 만약에 손절을 추천드렸습니다. 아무리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니면은 보유 기간이 긴다고 하더라도 손절하십시오. 이 회사는 더 이상의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GBP510이 긴급 승인이 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다시 확장이 되면서 백신 투여에 대한 뭐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래서 주가 갑자기 반등합니다. 그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손절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손절은 두 가지입니다. 자금의 회수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 언제까지 돈을 빼야 된다. 그럼 손절은 필수입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10%로 막을 걸 마이너스 30%로 막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상패. 뭐 유보율이 없거나,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손절해야죠. 회사가 모멘텀이 없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손절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사업의 성장성 꼭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사양 산업의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홀딩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이 바이오사이언스는 영원히 성장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꼭 내가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안으로 가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좋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꾸준히 지켜봐 주면서 좀 더 시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